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오늘은요, 김지수 기자가 모처럼 목요일 방송에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 김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네, 오늘 또 서혜준 기자는 독감이 걸려가지고 자리를 못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독감 걸리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날이 많이 추워요. 정말 한국도 미국도 올해는 날씨가 예년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요. 시도 춥고 정세도 춥고 두루두루 그냥 춥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요. 올해는 정말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눈도 꽤 내리고 날씨도 굉장히 춥고 정말 이게 겨울이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처럼 북한에서의 그 혹한이 생각나고 그 눈 치우고 잠시 잠깐 고향 땅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이라서 잠깐은 행복하면서도 야, 이거 진짜 북한이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북한이면 얼마나 끔찍해, 이상했어요. 만감이 교차했군요. 네, 정말 그랬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히 지난 사흘 전에 이 미국에서는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을 한 건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4년 만에 한 번 1월 20일에 치러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 취임식 당일 날씨가요, 1985년 이래, 그러니까 4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말 다 했죠. 그러니까요. 말 다 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원래 야외에서 열릴 취임식이 너무 추워서 그 40년 만에 실내 행사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초청받은 분들이 또 실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많은 네. 분들이 그 초청받고 신났다 했는데 텔레비로 봐야 되는. 근데 뭐 DC에서 가서 텔레비 본 거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해외에서 오셨는데 호텔이나 또 밖에서 텔레비로 봤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 당일에 잠깐 외출을 했거든요. 덕분에 그 취임식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식당이 또 북적였던 그런 또 미색 광경이. 이거 그 자영업자들은 뒤에 돌아서서 몰래 웃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어쨌거나 뭐 날씨가 이래도 또 입을 제대로 풀 수 있는 거는 날씨랑 상관없이 뉴스팟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건 또 그렇죠.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북한에 관해서 또 전해진 소식 일단 술술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출발을 해야 할 텐데요. 김지수 기자, 오늘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요, 바로 아이케아. 한국에서는 이케아라고 하죠. 네네네네. 미국에서는 아이케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미국에서 이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 만큼 오늘은 아이케아로 통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이 아이케아, 스웨덴, 그러니까 북한 표기로 스웨리에에 본부를 둔 세계적 가구 업체이자 전 세계 63개국에 48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구계 공룡이죠. 공룡. 그렇죠. 네, 이 아이케아 매장이 북한에도 등장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 제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와, 진상조사. 네. 와, 북한에서 아이케아, 한국에 있을 때는 이케아라고 해서 아이케아가 좀 낯설죠? 낯설기도 할 만한데요. 네. 근데 이 아이케아가 2010만함에 등장하고 2010만함에 또 짜잔.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처음 아이케아 이야기가 나온 게 2012년쯤. 그러니까 또 김정은이 등장하고 맞물리네요. 그렇죠. 네네네. 어느 북한의 관리가 방북한 스웨리에, 그러니까 스웨덴 의원을 붙잡고는 당신의 나라 아이케아가 우리 북한에 투자를 좀 할 수 있게 어떻게 힘 좀 써보시오 라고 하니까 네. 그 스웨덴 의원이 북한이 국제법도 준수를 안 하고 인권도 보장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제반 조치가 없이는 스웨덴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네요. 이야, 이 사람 세네요. 아니, 칼처럼. 그런데도 웃긴 게 북한 관리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생각 좀 해봐요. 북한은 국가가 당이, 그러니까 모든 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나 그리고 그 결정권 통제 다 이렇게 북한이나 그 단기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 북한의 관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거 한 나라의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 나라 일개 기업한데 어디 투자하라는 압력도 못하고 흰 메가리 하나도 없네.
이거 전혀 다른 기준을 들이댄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와중에 살짝 걱정된 게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아니 이 사람이 그 북한 땅에 가서 아니 그렇게 목소리를 목에다 힘빡 주고 하기 싶은 말을 너라고 했다는 게 이야 그 사람이 북한을 몰랐거나 진짜 갓땡이가 많이 부었거나 예.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북한과 스웨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시면 네. 스웨덴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2013년 그러니까 한국의 박근혜 정부 때 북한 개성공단에 이 아이키아를 입주시키려고 안간힘을 했었던 그때랑 오묘하게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수경 씨 말을 참고하면 그 2012년에 북한 관리가 스웨덴 의원한테 이미 한번 운을 떼봤다가 스웨덴 의원이 이걸 거절을 하니까 다음 차례로 한국한테 이제 들이밀어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아이키아를 입주시키려 했다. 아키야 무지 좋아나 봐요. 여기저기 그냥 북한 보내고 정말 일단은 해야겠다. 간 보고 아주 그냥 아유. 그런데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 본부에 직접 개성공단에 투자할 의사가 없습니까? 라고 점잖게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아이키아가 말하기를 투자 리스크 그러니까 투자 위험성이 너무 크다. 북한 땅에 있는 개성공단은 국제규범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서 관련 사업 기획안이 이 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건 한국도 노력을 했습니다. 예, 북한의 아이키아 유치 시도는 무산됐다. 아이고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스웨덴이 또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될 것 같아요. 지금 김지수 기자 표정이 뭔가 있어. 맞습니다. 역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북한이 정말 얼마나 이 아이키아를 입점시키고 싶었으면 그렇게 매달렸겠어요. 막 애원을 하면서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서 북한이랑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코로나 대유행 때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평양에서 철수했던 해외 공관 중에 스웨덴이 지난해 9월 서방 국가 중에 제일 먼저 복귀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도주의 지원 예산도 스웨덴은 아주 몇백만 달러씩 북한에 팍팍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유가 뭐냐고 대체. 아니 이 와중에 진짜 궁금해진 게 궁금증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스웨덴이 북한에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 것 같아. 알고 있어 지금. 빨리 네. 얼른 꺼내봐요. 아이 진짜. 조금 아는데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한국도 북한도 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북한의 중립적인 입장으로 북한과 가장 먼저 접촉한 나라가 바로 이 스웨덴이었다고요. 네, 덕분에 1973년 스웨덴이 북한이랑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북한이 믿을 만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1990년대에도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나 자연재해 같은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스웨덴이 나서서 의료인이 식량이니 이런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랑은 특별한 외교 관계가 이미도 잘 형성이 돼 있는 나라가 이 스웨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큰 소리 뻥뻥 칠만 하네요. 그쵸. 네. 특별한 관계인데. 그 김수경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스웨리에에 대해서 좀 들어본 얘기 있어요? 스웨리의 이름을 들어봤어요. 예, 스웨덴은 모르는 나라고 스웨리에는 알았거든요. 그 스웨리에 뭐를 알았냐면요. 반짝지 체육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바짝 체육복. 음박체. 반짝거리는 체육복. 음박지는 아는데 그 북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반짝지 양복감인데 이 옷에 우리 펄 화장한 것처럼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양복지가 그런 게 있었는데 체육복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와. 예,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약간 짙은 자두색. 그러니까 북한 외부에서 얘기하는 와인 색깔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와인 색깔이에요. 짙은 와인 색깔이었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도 엄청 고급스러웠어요. 그 색깔이. 심지어 그 짙은 그 와인 색깔에 반짝이가 있어서 이쁘고 고급스럽고 그 우아함의 극치였어요. 그때 저희 기준으로서는. 극치까지. 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스웨리에서 온 그 체육복은 입은 애가 야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래요? 그건 진짜 그 정도군요. 네, 지금 궁금해. 생각하면 이게 명품과 그 싸구려의 그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만 들고 아이고 이거 스웨리 한 글자에 이렇게 말이 많아졌네요. 제가 아는 스웨리는 반짝지 체육복.
하고. 저도 김수경 씨 덕분에 또 덩달아 새로운 거 하나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아이키아 덕분에 북한이랑 스웨덴의 역사적 관계까지 또 김지수 기자를 또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는 또 하나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저는 큰 결실을 얻은 겁니다. 그나저나 돌아가서 수경 씨가 2012년, 2013년에 북한에서 아이키아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12, 3년이 지금 지났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 또 아이키아가 등장을 했다고요? 뭐 군자 복수 10년도 늦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 10수년을 공들여서 북한이 드디어 특사를 받아낸 건가요? 그러니까 고목나무에 꽃이 핀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아니에요? 아니고 진정하세요. 아이키아가 마음을 바꿔먹고 통 크게 북한에 매장을 낸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좀 최근 많이 전해진 들리네요. 소식이 북한에 지난 2023년 7월 개업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의 류경 금빛 상업중심이라는 대형 백화점이 떡하니 아이키아 공식 상표랑 똑 닮은 간판이 내걸렸대요. 오, 그런데 이걸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촬영을 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샤오홍슈에 올린 거예요. 그것도 친절하게 사진이랑 영상을 같이 올렸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렇잖아도 오늘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북한 외부에서는 거의 아이키아가 대형 창고 형태로 네네. 왜 그 제품들 자체가 크니까 단독 건물 1, 2층에 푸드코드라고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이렇게 상품도 규모도 이렇게 넉넉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북한은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대형 백화점 한쪽 기퉁이에 일부 공간만 빌린 형태로 아이고 그렇게 몇몇 가구를 가구 자체가 한 점만 해도 엄청 덩치가 있는 친구들인데 네, 맞아요. 이 애들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저절하게 이렇게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바로는 류경 금빛 상업중심 그 건물이 20층 이상 높이에 아주 그 호텔이나 사무실 그리고 식당 상가를 두루 갖춘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복합 쇼핑몰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아마 종합 백화점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튼 그렇게 큰 공간에 아이키아는 왜 그렇게 아주 작은 일부 왜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했을까요? 진짜 아이키아 관계자가 이걸 보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그러게. 네. 크기가 아닌데 아이키아가. 예, 제가 네. 그 와중에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김 기자가 아이키아 공식 상표랑 똑 닮은 간판 왜 아이키아 상표라고 하지 않고 똑 닮은 간판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설마 이유가 짝퉁인가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이 아이키아 본사에 이거랑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거냐, 왜 북한에 아이키아가 들어가 있냐 진위 여부를 묻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 답이 오기를 진상조사. 답이 오기를 자존심 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북한에는 이케아의 공식 판매 채널이 없다. 상표를 포함한 이 아이키아의 지적재산권 소유 업체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적절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 그런데 좀 여기서 애매한 게 이렇게 답을 하면서도 북한이 국제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아이키아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건 뭐죠? 준비된 답이 없거나 아니면 뭐 딱히 뭐 대답을 드릴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이키아 입장으로도 자기들 상품을 불법으로 쓰는 건 물론 당연히 문제가 되고 북한이 대북 제재 같은 게 있고 하니까 북에 공식적으로 그런 투자하거나 입점을 시킬 수 없잖아요. 조심스럽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에 자기들 물건이 알려지는 건 이거 뭐 자기들끼리 뭐 알아서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그냥 속으로 그냥 살짝 그냥 웃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일단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게요. 도대체 북한은 이 아이키아 물건들을 어디서 어떻게 공수를 해왔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우리가 상표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 개성공단에 아이키아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원부 자재를 서울이나 중국 뭐 이런 곳에서 조달하고 개성공단에서는 조립만 하는 그냥 날로 먹겠다 이거네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게요. 아니 뭐 딱 잘라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100%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런 과정을 잘 아는 분한테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RFA 주간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자주 나오시죠? 리정호 대표님. 고위관리 출신이 맞습니다. 리정호 코리아 번영 개발센터 대표가 계시잖아요. 네네. 이 리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하는 말씀이 백화점 진열 제품들은
주로 싱가포르나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들여오는데 뇌물을 주면 어렵지 않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뇌물.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밀수품이거나 또 그게 아니면 짝퉁이라는 가시 북한스러운 짝퉁? 네. 전혀 놀랍지 않은 결론에 다다르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 유엔 아유.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사실 모든 회원국은 북한이랑 합작 사업이나 협력체를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치면 북한에서 아이케아 상품이든 제품이든 만나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노래 하나 생각나는데 진짜? 뭐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이나솔. 스웨덴 공룡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있을만하면 그 북한에서 아이케아 얘기를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네. 그게 2018년쯤에도 북한의 평양의 광복백화점, 그 광복백화점에서도 아이케아 가구랑 비슷한 제품이 등장을 하면서 이번처럼 광복백화점에 아이케아 가구랑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보여주기 공간이 있다. 네네. 이런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발단이 어디냐? 김정은의 아바이 김정일이죠. 그 김정일이 2011년 그 김정일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열심히 활동 많이 하셨어요. 네, 김정일이 2011년 광복백화점 개점식 연설을 하는데 이런 상업지구 중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케아인지 이케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구를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케아 가구 생산 장비를 신속하게 들여오라! 이렇게 하고 지시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김정일이 죽기 전에 아이케아 광복백화점을 개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공공연한 사실로 화제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생전 생일을 한 달 앞두고 모처럼 효자 노릇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갑자기 드는데 워낙에 김 위원장이 선친지우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 반성의 차원으로 이케아를 북한에 들였나? 그럴 리가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모르니까요. 예, 그 류경 금빛 상업 중심이 대형 종합 백화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마 거기는 일반 북한 주민들이 다 다른 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당장 먹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언제 무슨 그 종합 쇼핑몰을 거기를 왜 가요? 못 가죠. 아마 해외 관광객이나 또 북한의 부유층들이 드나드는 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여주기식 아니면 부자만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그 세상 과시. 진짜 이거 북한 인민들은 뭘 좀 해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다 보여줘요. 그냥 보여주기 좋아하는 김정은이 그냥 우리도 이런 거 있다 하는 그런 선전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김수경 씨가 하는 얘기가 그냥 넘겨줄게가 아니라 아마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으로 우러나온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김수경 씨가 예측한 대로 그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제가 두 분께 이거 하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뭐예요? 뭘까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딱 1년 전에 한국의 한국이니까 이케아라고 할게요. 이케아 1호점, 광명점이 문을 열었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좀 계속해서 이 질문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케아가 내거는 영업 전략이 현지 맞춤하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 이 중국 이케아에 가면 젓가락이나 중국식 프라이팬인 그러니까 중국 요리의 특수한 부엌칼 이런 걸 팔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나라에 맞는 물건들을 팔고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 진짜 이케아 매장이 있다. 이케아 매장이 있다 그러면 북한만의 특수화된 어떤 상품 팔게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경 씨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이케아는 가구 전문이니까 북한만의 아니요. 그래도 요즘에 막 가위도 팔고 별의별 걸 다 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로 책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반 학교, 대학교 책걸상 또 컴퓨터 책상, 가정용이 됐든 사무실용이 됐든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애기가 다니는 학교 조금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다 하는 엄마들 그런 돈주들이 학교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남성분들 다 대부분 담배 핀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케아가 박혀있는 재터리를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약간 유럽 감성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바깥쪽은 나무인데 안쪽은 약간 메탈 형식으로 해서 약간 화재도 아니 잠깐만요. 이거 특허내야 돼.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하지 마. 이거 내가 이케아에다가 메일 할 거예요. 이거 삭제. 뒤로 가기. 안 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죠 우리 오늘. 자, 네. 그럼 북한의 이케아가 공식적으로 매장을 열면 재터리 드리는 걸로 김수경 씨가 매일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재미있는 주제로 또 방송 재미있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 계획 짜느라고 지금 김수경 씨가 재떨이가 재떨이.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네 저도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더욱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